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YTN 그 뉴스에 네. 나오시잖아요. 화요일에 네, 항상 YTN에서 방송을 TV에서도 하시고 네. 저희 라디오에서도 하시고. 네, YTN이 네. 영광입니다. 제가 큰 영광입니다. 저희가 감사하지요. 네네. 예, 우리 애시청자분들이 우리 평론가님의 유용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TV에 되게 아침에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새벽형 인간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좀 일찍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피곤하시겠네요. 아니요, 뭐 생생합니다. 생생경제인데 생생해야죠. 그렇죠. 예. 예, 오늘도 우리 생생한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의 또 생생한 정보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긴급 금융구조에 나서기로 했는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거 취약계층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희소식이죠. 이게 자영업자한테는 같이 그 새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뭐 이런 가구들에게 이번에 이제는 지원 긴급금융구조에 좀 나서기로 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좀 길죠. 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이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이게 있어요. 제도가. 이게 뭐냐면 연체전 채무조정인데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네. 이게 뭐냐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니면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에게 10년 이내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특례 프로그램이 더 얹혀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약정 이자도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깎아줍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한 30에서 50% 낮춰주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연 10% 수준의 금리가 한 5에서 7%로 조정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환영할 만하고. 근데 이게 원래 그 작년에요. 이게 저신용 청년층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 34세 이하이신 청년층에게 이 그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적용해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테스트 기간이었던 거죠. 했더니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효과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괜찮네. 이거 정말로 필드에 했더니 채무조정 효과가 있네. 그래서 3월부터 이거를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정연령층,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에게 확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물어보실 그렇죠. 테요. 그래서 이게 저신용, 실직자, 아니면 장기 입원, 뭐 재난 피해 이렇게 상환애로에 직면한 취약차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갚을 돈이 없고 내가 갚을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 제도가 오고 시기는 3월부터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기다리시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지난 15일에 개최됐던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나왔던 얘기인데 보도가 네. 많이 안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 3월 되면은 또 공문 나오면서 또 떠들썩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자를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취약차주들이 신보기에 신청을 하면요, 이거를 이제 금융사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이제 이자 감면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제 정부나 아니면 민간에서도 그 은행들에 대한 고통 분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들도 고통 분담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권 쪽에서 이제는 그 이자를 좀 낮춰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재원 마련이 이게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부실 채권을 이제는 막는데도 금융사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 금융사도 어려워지거든요. 부실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막아주면 이런 부실화를 은행들도 좋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재원 마련은 은행권에 어떤 공을 좀 돌렸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 15일에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조금 전에도 잠깐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은행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구조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주로 하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내용도 같이 나왔던 내용이군요. 예, 같이 나왔던 건데 그게 아마 TF 얘기였을 거예요. 맞아요. 예, 태스크포스 만든다 그래서 내일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제 그 공문의 그 전장이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그렇군요. 민생 경제에 대한 섹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금융권의 뭐 부담, 금융권의 뭐 말 그대로 동참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장이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아직 이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내용이 있긴 있는데 아마 3월 되면은요. 엄청나게 아마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이자 감면되는데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게 은행에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해라라는 맞습니다. 차원에서 네. 함께 그 일환으로 나왔던 대책이군요. 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한다고 했어요. 취약계층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는 이제는 사실 이자 감면이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원리금 감면입니다. 원금도 원금까지. 같이. 예, 네. 이거는 그래서 이름이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제도인데 이게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연체 기간 31일에서 89일 사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보통은 이제 원금 감면 같은 경우는 연체가 90일이 넘어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금융생활도 할 수 없고 연체 90일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신불자거든요. 신용불량자인데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31일과 89일 사이에 있더라도 이런 분들은 원금 감면까지 최대 30%까지 해주기로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분들 기초수급자고 중증장애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상환 여력이 하나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원금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앞서 이자 감면 같은 경우는 저신용자, 실직자, 장기 입원자, 재난 피해 등으로 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을 해주고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감면해주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보면 뭐가 비슷한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새 출발 기금. 예, 소상공인과 대상자 하시는 분들은 새 출발 기금이라 지금도 시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랑 거의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취약차주를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게 언론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새 출발 기금과 이번에 나왔던 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정책들, 특히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랑 중복이 되는지 또 아니면은 혹시나 이거는 소상공인에 제외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그 새 출발 기금 쪽으로 가라. 근데 이게 두 제도를 비교해 보면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더 좋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은 이제 공론화가 안 되고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동시에 출발을 하고 또 시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새 출발금과 잠깐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3월에 확실히 이제 나와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긴급 생계비 대출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맞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비판 많이 받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는데?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그대로 발표됐습니다. 우리 그때 방송에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빠르게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다음 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됐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됐냐면 일단 공문에 보면은요. 일단은 긴급 생계비 대출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시고 신용하위 20% 이하이신 분들. 요게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연체 여부 따지지 않죠. 무소득자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이제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왔던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연체되고 그다음에 이런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가 보고 있는 대부협회 추정금리가 414%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법 사금융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꾸 이런 418% 이상의 이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대출 상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 상품이고 이자가 우리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고금리다 막 그랬었어요. 결국에는 15.9%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네요. 네, 15.9%의 금리가 책정이 됐고 성실상환하게 되면은
9.4%까지 인하가 되는데 이게 최초에는 15.9%로 가요. 이자가 고금리죠.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이제 상환을 잘 한다. 그럼 12.9%, 3%가 낮아지는 거고 1년 상환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잘했다 그러면 거기서 또 3%가 낮아집니다. 3% 포인트 정도 낮아지면서 이제 9.9%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금융교육 이수까지 받으면 0.5% 포인트 정도 더 인하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저 9.4%까지 나온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15.9%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자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자도 높았지만 그 신청 방법도 조금은 까다로웠던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신청 방법도 사실 오프라인 기존에 나온 거는 지금 오프라인이거든요. 그 사이에 좀 온라인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프라인 접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가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일단 이거를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직접 그렇죠. 어디를 가셔야 됩니까? 일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이제 방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가 시작이 되면은요, 아마 이제 또 공문이 나올 거예요. 상세 공문이 나오면서 어디 가세요라고 나올 텐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거는 전국에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방송 보시고 바로 가시면 안 돼요. 3월부터입니다. 아, 3월부터. 네, 3월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나서 항상 정보는 아는 게 힘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듣고 계시다가 네. 이제는 또 생생정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면 되겠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늘 항상 한 발 먼저, 두 발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알려주실 때는 아직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 그렇죠.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날짜를 잘 기억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긴급 생계비 대출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내용 그대로 발표가 된 건데요.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출 상품이니까 대출이죠. 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 그런데 보통 소득이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사실 빌리기 쉽지 않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어서 이제 그 측면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15.9%라는 고정금리 좀 비싸긴 하지만 성실 상환하면 조금씩 좀 이자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3월부터 요거 아마 신청해야 된다 싶으면 그때 또 아마 우리 평론가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네, 날짜는. 예. 자, 그리고 또 있네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2회차 접수가 시작됐어요? 네, 어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강의가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게 접수 현황이 어떤가를 봤어요. 9시 26분에 봤거든요. 이게 9시에 시작이었거든요. 오전 9시 26분에. 9시에 시작이었는데 9시 26분에 잠깐 열어서 봤습니다. 봤더니 마감됐더라고요. 마감됐어요? 9시에 시작한 게요? 9시에 시작한 게 26분에 확인했는데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소개된 거 보면 13분 만에 마감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들이 몰렸다는 거죠. 근데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도 그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 금방 조기 마감 될 거다. 근데 13분 만에 마감되는 건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접수한 1차도 빨리 마감됐잖아요. 1차도 거의 오후 2시, 4시 이렇게 홀수 같은 게 오후 4시에 마감되고요. 짝수는 날에 한 오후 2시쯤 마감됐었는데 이거는 뭐 13분 만에 마감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막 혹시나 이게 논란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2천억 원인데 이게 13분, 16 만에 마감될 수 있느냐? 이게 뭐 부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산해 봤어요. 2천억 원이고 이게 최대 이제 3천만 원이거든요. 1인당. 물론 뭐 신용 점수당 이제는 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대출 받는 금액이 좀 다르지만은 일단 1인당 3천만 원 맥시멈 잡아보고 한다 그러면 6,666명이 나와요. 15분 동안 6,666명이 신청한 거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 모니터링 해봤더니 사이트가 멈춰갖고 순간 몰리니까 사이트가 멈춰서 신청을 못했다는 분들이 태반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6,666명은 운이 정말 좋으신 거예요. 이게 신청했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얼핏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6,666명이면은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빠르게 마감됐고. 사이트 접수가 불통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그분들이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세요. 화도 많이 내시고 왜 그러냐면 뭘 들어가야 신청을 할 텐데 맞아요.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불법 대행 업체가 낀 거 아니냐? 이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이게 나는
아예 사이트가 안 열려서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한간에서는 불법 대행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걸 대행해 준다, 수수료 네, 내고 네. 정부가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도 정말 비추드리는데 근데 이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 내가 접수를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걸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써갖고 이거를 순식간으로 이제는 집어넣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게 이게 본인 인증하고 접수를 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자기 본인 인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 인증까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려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예. 빨리 조기 매진, 그러니까 마감됐기 때문에 네. 이게 막 별의별 썰들이 나오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건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기다리셨다가 하신 건 네. 아닐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이게 직대거든요. 직접 대출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간절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좀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접수 시작되자마자 15분 만에 마감된 거 지금 네. 2회차 접수죠. 소상공인 맞습니다. 전통시장 자금 2회차 접수면 또 있어요? 다음에 3회차 네. 있어요? 3회차 있습니다. 그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3회차가 3월 20일에 있고요. 똑같습니다. 2천억 원. 그래서 제가 조금 원하는 거는 홀짝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1회차 때는 홀짝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시켜놨어요. 물론 뭐 예산이 더 많았었죠. 4천억 원이었는데 네. 일단은 홀짝을 나눠서 좀 약간 분산시켜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지금은 2회차 때는 홀짝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3회차 들어가면은 또 이게 한꺼번에 들여다보면 못하신 분들이 생기니까 트래픽을 좀 분산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3월 20일에 똑같은 2천억 원이 이제는 이번에 또 직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이거는 처음에 알려주실 때부터 네. 되게 좋은 거다라고 좀 권유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수 네. 있어요? 이게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지원을 받으실 때는요. 대출이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대출이 있고요. 대리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대출하러 가면은 은행 가면 약자예요. 항상 뭔가 죄진 느낌이고. 그다음 또 은행의 기준 심사가 있습니다. 또 맞아요. 보증 받아서 아무리 가도 은행에선 자체 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트라인에서 부족하면은 사실 대출이 승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직접 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줘요. 그 기준만 되면은 바로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사만 거쳐서. 예. 그래서 은행 갈 일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는 이렇게 직접 대출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소상공인 분들이. 근데 직접 대출이 예산이 있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나온 게 근데 직접 대출인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이런 거는 선착순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대출 나온다 그러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분들이 정말로 환영하는 건데 이번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 직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직대 나온 부분이 이거밖에는 아직은 없어요. 뭐 경영 자금도 있습니다. 경영위기 자금도 있긴 있는데 그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간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출 한도나 뭐 대출 금리나 대출 기간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요. 오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신용 평점에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44점에서 710점이신 분들이 이제 3천만 원 온전하게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이하의 뭐 709점부터 595점 사이이신 분들이 2,500만 원 정도 이러면서 신용 점수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겠고 연 1회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겠고요. 2번은 안 됩니다. 금리가 너무 좋죠. 이게 직접 대출이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연 2%로 고정금리입니다. 2%면 진짜 절이에요. 그럼요. 네. 지금 2% 금리 없죠. 지금 그러니까요. 은행 가독에서 2%의 고정금리다 보니까 그것도 3천만 원까지니까 굉장히 조건 자체가 좋고요. 대출 기간은 이제는 5년 만기로 돼 있습니다. 2년 거칠 이것도 좋죠.
2년 거치다 보니까 2년 동안 이자만 갔거든요. 그래서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로 돼 있다 보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이제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따진다 그러면은 이런 상품이 지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도 3월 20일에 3회차 때 꼭 되셔서 좀 이번 어려움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게 744점 이하이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저신용자 분들이잖아요. 네. 중신용자도 있고 고신용자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중신용자를 위한 정책도 있고요. 고신용자의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기에 맞는 신용 평점에 맞는 제품, 상품들을 좀 찾아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상품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저신용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금인데요. 2회차 접수는 뭐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마감이 됐고 3회차가 3월 20일에 시작이 된답니다. 3회차가 마지막이에요? 네, 3회차가 마지막입니다. 올해로? 이게 1, 2, 3로 돼 있기 때문에 3회차하고 딱 끝나요. 예, 더 이상 이제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없습니다. 내년에 없어요. 요거는 단일성이거든요. 원래 그렇군요. 과거에 없었어요. 이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네네. 저신용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매달 그러니까 매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모르죠. 뭐 다음 연도에 또 다른 그쵸, 이름으로 뭐, 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자금으로는 이번이 이제 3회차가 마지막이라는 거. 그럼 이제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네, 남았고 맞습니다. 3월 20일입니다. 네. 3월 20일 월요일인데 이거 온라인 신청이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온라인입니다. 몇 오프라인이 시에 없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9시입니다. 이것도 마침과 좀 9시에 똑같이. 인터넷으로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정책자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음. 그래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 포털에서 거기에 가셔서 이제 대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들의 그 리뷰나 뭐 후기를 많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9시부터 광클을 해도 사이트가 안 들어가서 못했다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아유, 예. 그래서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월 달에 바뀌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금융이나 금융당국이 갖고 나왔던 모든 정책들이 지금 3월부터 시작된 게 많아요.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채무조정도 3월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대안대출이 이번에 대상자가 넓어져요. 전체 소상공인으로 다 바뀌거든요. 이것도 3월부터 바뀌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차주 원리금 감면도 3월부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약차주고 저신용자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소상공이다 하신 분들은 진짜 3월이요. 눈을 열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되겠네요. 예, 네. 정보를 만약에 못 들으시면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3월을 좀 기대하자, 네.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길 바라고 부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어려움 빨리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